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소개해주신 대로 더진이라는 활동명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고 길거리 예술을 기반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은 주제에 관한 얘기는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일단은 그 길거리를 다니면서 포스터를 붙이거나 스텐실로 작업을 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술적인 그 생각을 좀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작품 활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좀 주요 전시를 제외하고 주요 활동들을 좀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먼저 제가 활용하고 있는 재료는 스텐실이라는 재료예요. 그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종이를 잘라서 그 사이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리고 아니면 종이를 찢어서 붙인다던가 이런 콜라주 활동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왼쪽에는 이걸로 그 스프레이를 뿌려서 만든 작품이고 오른쪽에는 그걸 활용을 했었던 스텐실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작품으로 만드는데 활용을 좀 했었던 작품이고 시그니처를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저 캐릭터를 통해서 많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텐실뿐만 아니라 이 종이를 찢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붙여서 뒤에 색깔이 나온다든지 그 최대한 종이를 활용한 작품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캔버스 작업도 하고 있기는 한데 많이 종이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페이퍼 작품에 액자를 껴서 전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캔버스 위에도 종이를 붙여서 활용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수 있는 매거진을 통해서 좀 친숙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일단 나이키에서 신발을 4켤레 의뢰를 해서 압구정 나이키의 DP가 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에어포스 3족이랑 그리고 코르테즈 1족 해가지고 4족을 총 작업을 해서 DP를 완료한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나이키랑 일을 했었고 그리고 헤라 IM 컬렉션이라고 그 쿠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라서 이런 걸 잘 모르는데 거기서 많이 배워가면서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그 위에다가 자기의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표현을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만의 쿠션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게끔 아예 캔버스 재질로 만드는 그거예요. 그래서 광고 촬영을 한번 했었고 그걸 위해서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그 이후에 코치랑 작업을 했었는데 이때는 80주년 행사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방을 가져오면 제가 스텐실로 가방에 뿌려주거나 아니면 좀 예쁘게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하면 그거를 보면서 제가 즉석에서 작업을 해줬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발렌시아가랑도 일을 했었는데 이때도 얘가 이례적으로 팝업을 열었는데 더에코 프로젝트라고 굿즈를 해킹을 해서 이제 발렌시아가가 그 서로의 그 코드를 좀 해석한 그런 프로젝트였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쇼핑백에 그 소비자들의 그 이니셜을 좀 적어주는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프라우드먼 무대 의상을 했었는데 이때는 코치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코치 거기서 인연이 됐던 그 팀이에요. 프라우드먼과 인연이 돼서 발렌시아가에서도 모니카가 혼자 와가지고 한번 인사를 했었는데 그때 전국 투어 의상을 의뢰했었던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작업의 배경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사실 그 미술 전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 유도를 했었거든요. 운동을 먼저 하기 시작해가지고 미술은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아니고 낙서하고 막 이런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과서에다가 낙서하고 학교가 끝나면은 그 유도관에 가서 운동을 하고 그래서 6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면서 보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공부가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몸으로 때우려고 운동을 했었고 그림은 그 방향이 여러 개인 거를 제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빵모자 쓰고 그 그림 그리는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술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 줄을 저는 모르고
그냥 할 게 없기도 하고 공부도 하기 싫고 멋있어 보이고 해서 운동을 했었던 건데 그 경험이 사실 지금 와서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억지로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체력적으로 좀 도움이 됐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운동하는 동안에도 그냥 친구들이랑 막 만화 돌려보면서 그림 낙서하고 친구랑 같이 만화 그리고 이러면서 지내고 있다가 열심히 제가 운동을 한다고 했지만 용인대를 목표로 했었어요. 근데 그게 떨어지면서 되게 좌절을 했었고 그냥 지방에 있는 체대로 제가 그냥 입학을 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서 운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공을 바꾸고 싶은데 용기도 안 나고 어떻게 이걸 제가 그림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던 때인데, 그 억지로 들어갔던 학교에서 되게 엉망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친구랑 놀기만 하고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21살 때 그렇게 보내고 더 여기서 방황하면 안 되겠다 해서 군대를 가고, 군대에서 제가 스스로 좀 시험을 좀 테스트를 했어야 됐어요. 제가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림을 뭐 그려야 되는 건지. 자꾸 꺼지는데? 그래서 스스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거는 기존에 했던 운동을 계속 열심히 하면서 거기에 오는 만족감이랑, 그리고 제가 그 전역하는 선배들한테 그림을 그려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오는 그런 그 자극이라든지 이런 걸 테스트를 좀 하기 시작했는데, 운동은 그냥 그랬어요. 여태 진짜 괴롭게 하기 싫은 거 하고 힘들고 몸에 통증이 막 있고 이런 거는 되게 재미없고, 뿌듯한 거라고는 이제 뭐가 조금은 잘 됐을 때는 뿌듯하겠지만 그렇게 만족감이 오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6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진짜 정말 행복한 걸 해야 되겠다. 그게 그림밖에 없었고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역했던 선배들한테 그려줬던 그림인데 이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전역한 선배들, 마음에 드는 선배들한테만 제가 그거를 그려줬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많았는데 그려달라고 하면 왠지 그려주기 싫어서 다 안 그려주고, 제가 정말 저한테 영향을 줬던 선배들한테 그 사람의 특징을 담아서 그림을 선물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팔각형이 그 상징이어서 항상 거기에다가 두고 이쪽은 그 유격대에 있는 선임, 뭐 저격수가 있고 공병, 공수 쪽, 뭐 행정 이렇게 있어서 그걸 특징을 담아서 거기다가 이제 담았었던 거죠. 해병이 오도글이라 그래서 이렇게 한자를 조금 오버해서 쓰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선배들이. 그래서 제가 그나마 그림을 잘 그리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부탁을 했었는데, 부탁하는 사람 거는 왠지 그려주기 싫고 제가 좋아하는 선배들 것만 모아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전역한 선배들한테 그림을 주고 이 사람들이 집에서 액자를 껴가지고 뭐 그때 페이스북에다가 올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저한테 어떤 영향을 줬냐면은, 운동을 6년 동안 했었던 기억보다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액자를 껴가지고 방에다가 걸었다, 이걸 봤을 때 자극이 엄청 되게 살아있는 느낌이 나고 내가 뭔가 이 사람 방에 어떤 영향을 줬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되게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극이 너무 커서 이제 이걸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때 생각이 조금씩 막 피어오르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포트폴리오도 만들어보고 계속 그 선배들한테도 계속 그림도 그려주고 자격증도 한번 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 군대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사실 제가 운동을 하다가 미술로 전향을 하는 게 되게 좀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왜냐면 원래 좋아한다고는 했지만 오랫동안 했었던 저의 그 미래였었고, 그게 또 비전이 좋든 안 좋든 제가 달려가고 있었던 방향이었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는데, 계속 수시로 내가 왔다 갔다 할게. 그래서 편입한 학교에서 제가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편입하기 전에는 제가 1년 동안 군대 전역하고 나서 1년 동안 돈을 모으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어디든 가야겠다 해서 한성대학교로 미대로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미술의 되게 다양성을 느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과서에서 보는 그 미술가의 모습만 화가라고 생각했었고 미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미술가들이 있고 디자이너가 있고 이런 것들을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영향을 받았던 거는 한국어로는 선물가게를 지나야 출구라는 다큐멘터리예요. 뱅크시가 감독을 했고 여기서는 수많은 스트릿 아티스트들을 소개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충격 먹었던 거는 미술은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행위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온몸으로 그 그림을 표현하거든요. 막 달려나가고 스프레이를 챙겨서 거리로 나가고 근데 그것들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게 엄청 저한테는 큰 자극으로 왔어요. 그래서 길거리 예술을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동네부터 A4에다가 스텐실을 하나 만들어서 스프레이 하나랑 스텐실 하나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줬었던 다큐멘터리고 한번 보시면은 되게 한 번쯤 그 거리로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다 합법적인 것도 있고 불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더 전 되게 매력을 느꼈었거든요. 액티브함을 느끼고 싶었는데 미술을 하면 앉아서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게 저는 좀 지루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좀 긴장감도 들고 좀 뭔가 잘못을 저지른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제가 이 벽을 더 멋있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더 대충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막 칠하는 게 아니라 멋있는 그림을 벽에다가 그려야겠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이 사람들이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제가 활용하고 있는 캐릭터에서 나온 그 과정이거든요. 탄생한 과정인데 큰 주제를 잡아야 됐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림을 그리겠다고 한 게 또 바뀌면 안 되니까 한번 제가 크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바뀌는 게 되게 부끄럽고 힘들어가지고 이걸 되게 오랫동안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평생 내가 어떤 얘기를 한결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글을 썼는데 일기처럼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못할 정도로 되게 부끄러운 글들 있잖아요. 혼자만의 생각이라든지 막 다른 사람들이랑 나를 비교하는 생각이라든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막 썼는데 그게 계속 도달하는 게 평등한 시선으로 바라본 그 입장 그런 게 항상 도달이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양분화로 갈려있는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새로운 시선으로 보겠다 해서 단순하게 머리를 두 개 합쳤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일 제가 바라보고 있었던 게 젠더 이슈였는데 그 남자랑 여자랑 그 화장실에 픽토그램을 보면 치마가 있으면 여자고 없으면 남자잖아요. 근데 얼굴은 똑같아서 그걸 두 개를 단순히 합쳐서 만든 게 이 로날드의 시초가 된 얼굴 두 개의 캐릭터예요. 그 이후로 길거리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되게 편하게 제가 그 인쇄해서 붙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포스터인데 이것도 머리 두 개의 이 캐릭터는 아까 전에 보여줬던 이 캐릭터에서 고안을 한 거고 나중에 제가 그 엑시트랑 이 캐릭터가 맥도날드 쓰레기로 잘 버리라고 하는 캐릭터거든요. 근데 어린 마음이었기도 한데 제가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던 건 뭐냐면 되게 늦게 시작했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24살에 학교를 그때 졸업하고 27대 제가 작업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20살도 되기 전에 막 미술을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많이 알려지고 이래서 타인이랑 막 비교되는 삶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출구라는 개념은 그 모든 전 세계에 많이 있어요. 그 건물마다 있고 그 만국 공통하고 그래서 엑시트라는 거에 되게 꽂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는 그게 어떻게 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랑 맥도날드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합치면 나는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잔머리를 굴리면서 만들었었어요. 근데 엑시트라는 게 저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은 글을 써보다가 저도 되게 그 용기를 엄청 내지 않았었다면은 이게 하지 못했던 그 전향이었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자존심도 많이 상했었고 이걸 하다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걸 마음처럼 확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게 탈출한 나의 그 운동 생활에서 힘들게 탈출한 경험을 살려서 사람들한테도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이거를 붙이면서 출근길이나 퇴근길이나 그냥 지나가면서 무심코 이런 출구를 본다면은 제가 의도한 거는 뭐라도 고민을 하고 있고 오랫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면 이거를 보고 좀 용기를 내서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다양한 버전으로 제가 바리에이션을 했었는데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 포스터가 최근에 그 다시 리뉴얼해서 만든 거고 처음에는 저런 사각형 모양으로 저를 알리기 위해서 인스타 정보도 넣고 막 글도 막 많이 넣고 QR 코드도 넣고 하면서 처음 포스터를 네모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연결해가지고 벽에다가 풀칠도 막 하고 다니고 방법을 몰라서 막 다 뜯어지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그 아까 봤던 다큐멘터리도 참고하고 그 유튜브에서 그거를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풀을 타는 것도 막 배우고 하다가 이런 포스터도 만들고 가로 형태도 만들고 이 두 개는 전국 투어 한국에서 전국 투어를 했을 때 한 100장씩 뽑아서 그 밑에 쪽으로 다 돌면서 부산이랑 그 전남이랑 이런 쪽을 다 돌면서 그 스트릿 아티스트들이랑 같이 그 포스터를 작업했던 포스터예요. 그리고 저긴 작아서 안 보일 텐데 노티스라는 작품인데 이것도 이 포스터를 좀 연장선으로 조금 더 밀도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그래픽에 대한 열망이 되게 있었거든요. 잘하고 싶어가지고 되게 궁극의 그래픽을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던 그 그래픽인데 이거는 캔버스 자국으로 만들어서 지금은 어떤 컬렉터한테 가 있지만 이것도 포스터로 뽑아서 또 벽에 붙이기도 하고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옆에는 포스터가 아니라 스티커 디자인인데 길거리 예술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게 있어요. 태깅도 자기 이름을 막 쓰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내 이름을 쓰고 다니는 건데 이것도 미국에서 자기 그 파티 갔을 때 사람들 내 이름 그 알리기 위해서 붙이는 그 스티커에서 그 연장이 된 거예요. 뭐 헬로 마이 네임 이즈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 빨간색 웨이비 모양이 그 자기를 소개할 때 이름을 쓰는 건데 거기서는 전 더진이라고 안 하고 그 로나드 시그니처를 넣으면서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옆에는 그 코로나 때 진짜 정말 힘들었거든요. 안 그래도 일이 그때는 없었는데 더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전도 미뤄지고 되게 마음이 되게 가라앉고 막 그래서 되게 뭔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딴 작품 할 때는 뭔가 사회적인 이슈를 넣는다던가 용기를 전한다던가 이런 그 디자인을 했었는데 이건 안전제일이라는 그 타이퍼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만든 이유도 되게 제가 스스로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야 제가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꾸역꾸역 만든 포스터예요. 작품 너무 안 나오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래서 그냥 무심코 만들었었던 포스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코로나를 대변하는 포스터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 되게 지금도 울컥하는 기분이 있을 정도로 되게 그때 당시에 힘들었어요. 개인전이 미뤄지면서 좀 더 제가 막 다운이 됐었거든요. 왜냐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되게 침체되고 있는 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고 되게 울컥하게 만든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개인전을 만들면서 이 옆에 빨간색 이거는 취급주의라는 그 포스터에서 제가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스스로 제가 뭔가 깨지고 부서지고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저를 떠올리면서 만들었었던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가 한참 그게 발했을 때 그 거리두기에 대한 주제로도 만들고 저런 캐릭터를 활용한 그 파인아트도 만들고 옆에 그 브랜드랑 콜라보하면서 만든 포스터 지금 최근에 만든 거 그리고 좀 뭔가 주변을 활용한 그 길거리 예술을 하기 위해서 만든 포스터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벽화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기존에 바밍이라고 하는 그 장르가 길거리의 작품을 무허가로 하는 그 활동인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 허가를 받고 벽에다 작업도 했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스텐실의 기법이 저는 벽화로도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종이를 그 사이즈에 맞게 종이를 인쇄해서 거기에 벽에 붙여서 그리고 칼로 그 파내고 안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식으로 그 레이어가 여러 개 있어도 한 장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연구를 많이 해서 만들었었던 시스템이에요. 이제 이거는 완성하면 다 벗겨내면 이런 그림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매력을 느꼈었던 스텐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율이 굉장히 딱 맞게 떨어진다는 거고 이 레이어를 쌓을 때도 스텐실로 했을 때의 레이어는 되게 뭐랄까 스프레이가 퍼진 느낌도 다 표현이 되고 되게 멋있게 표현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벽화에도 그걸 적용해보고 싶어서 기존에 그 스텐실로 벽화를 하는 사람들 거를 보면서 혼자 연구를 했었어요. 배울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종이도 붙였는데 다 떨어지고 다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유튜브를 보면서 걔네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를 체크해가면서 재료도 바꿔서 벽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전에 이 프로젝트랑 연장선인데 을지로 철강거리 가면은 셔터에 그림이 있거든요. 스트릿 아티스트들이 많이 그림을 그려놨었는데 그 중에 제가 첫 번째로 했던 작업이고 그 철강거리에 그 쇠를 주제로 그 디자인을 했었던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건 김광석 거리, 대구에 있는 김광석 거리에다가 그림을 그렸었는데 제가 기존에도 엄청 좋아하는 아티스트고 한번 진짜 살아 있었다면은 만나보고 싶었던 정말 존경하는 아티스트인데 그 거리에 몇 개의 벽화가 이제 리뉴얼 된다고 해가지고 초대를 받아서 디자인을 하러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가 작년 한 5월 됐을 거예요. 5월쯤에도 제가 개인전이 7월이었는데 그걸 준비하면서 엄청 머리가 복잡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항상 아시겠지만은 작업을 의뢰를 오면은 여유로운 시간이 없고 항상 급하고 그러거든요. 앞에 떨어져 있는 그 마감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들고 하다가 이제 계속 그 전에 봤던 다큐멘터리라든지 길거리에 있으면 어떤 게 멋있는 그림인지를 계속 떠올리면서 작업을 했었던 그림입니다. 제가 기타를 직접 잡고 사진을 찍고 그걸 그래픽으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항상 그 뭔가 배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픽의 부분들을 계속 답습해 나가면서 만들었던 그래픽이라 저도 보면서 되게 이것도 울컥한 작품 중 하나예요. 네, 힘들었었던 그 시기에서 이 계속 깎고 해가지고 만들었었고 이때도 많이 주목도 못 받고 그랬어가지고 되게 주목받고 싶어서 되게 그 몸부림치면서 만들었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좀 왜 저런 의미들이 의미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할 시간이 있나요? 네, 질문 시간에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나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김광석 노래 중에 그 나의 노래는 나의 힘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노래를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그 아티스트들을 얘기하는 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엄청나게 제가 영감을 많이 받고 그 라이브를 계속 들으면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의 노래는 나의 힘이라고 써있지만 밑에 나의 페인팅은 나의 삶이라는 것도 바꿔서 그 읽을 수 있게 만들고 힘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먹으로 기타 넥을 잡은 거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콜라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김광석과 저의.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되게 아쉬워가지고 파트너라는
나와 그 김광석의 그 콜라보 했다는 걸 좀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기타와 그 피크를 파트너로 만들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피크? 뭐야 저게? 아, 네, 이거 피크예요. 그 기타를 치는 도구인데 그게 제가 되고 김광석이 기타라면 제가 피크가 돼서 같이 뭔가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김광석과 어우러지고 싶어서 넣었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땡큐도 김광석이 항상 공연이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땡큐만 봐도 되게 반가워하고 그 사람들은 그 거리에서 자부심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먼저 보고 이게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다라고 하면은 맞기도 했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떻게 그냥 캐릭터가 기타 치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중단해달라고 하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안 어울려서. 이 사람들은 사실 김광석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상권에 있는 사람이라서 이게 김광석이라는 그 분위기가 헤쳐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했었거든요. 저는 진작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로날드를 전면에다가 내세우지 못하고 모서리에 넣고 그랬었습니다. 기타는 왜 노간인 거예요? 노간이 아, 이게 스프레이의 특징이 뿌리면 흘러내리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그니처를 활용하고 살리기 위해서 곳곳에 이제 그 다른 작품들도 이 흘러내리는 모습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그래피티를 실제로 스프레이를 뿌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까이 보면 스프레이 퍼져 있고 그 길거리에 있는 뾰족뾰족한 그 글씨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저는 내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왜냐면은 그걸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고 저도 너무 멋있고 그 형들이랑도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그 아티스트들의 이런 거를 교류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았고 뭔가 좀 더 그래픽이 스트릿 아트가 될 수 있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픽을 연구하고 이것도 직접적으로 뭐 스프레이를 뿌려서 퍼진 느낌을 내거나 뿌려서 흘러내리거나 하는 것보다 다 그래픽을 통해서 스텐실로 작업을 하는 영역으로 가고 싶었어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요. 아니 하셔도 돼요. 네. 아니 왜 그럼 평화 비둘기랑 월계수는 그 부분도 의미를 담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 네, 이게 저가 그 아이콘 클라우드가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아이콘들을 다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만든 이유가 제가 작업을 하면서 계속 방향이 엇나갈까봐 그걸 계속 보면서 그 같은 결로 다른 그림을 그리더라도 같은 결로 그 계속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싶어가지고 있었던 아이콘이에요. 이것도 기타 저기 그 구멍 안에서 소리가 퍼지면서 되게 평화에 대한 음악 그도 많이 만들었었고 많이 외치기도 했었고 진짜 지금 태어났으면은 그 소셜 테이너라고 말하는 그런 아티스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평화를 노래하는 아티스트 그리고 아티스트들을 노래하는 아티스트로서 저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넣고 했었습니다. 또 질문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글씨는 뭐라고 적혔나요? 아, 이거는 김광석이 태어난 날짜랑 그 돌아가신 날짜. 그래서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기 상권 있는 사람들이 김광석을 기리는 마음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지금 있는 벽화들을 봐도 김광석이 멋있게 노래하는 모습은 그려져 있고 그 노래에 대한 그거는 다 멋있게 그려져 있는데 그 사람을 기리는 뭔가 그 기록은 없어서 제가 끝에다가 태어난 날짜랑 이제 돌아가신 날짜를 넣어가지고 그때까지의 역사를 썼던 사람이다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넣고 싶어서 만들었었어요.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이해되고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되게 멋있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더 멋있어요. 그럼 다음에 설명 많이 해드릴게요. 너무 빨리 지나갔죠. 나중에 그 Q&A 때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작품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김광석을 좋아해서 보면 딱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김광석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갔었을 땐 이런 그림 없었거든요. 되게 아, 옛날에 이 가셨었구나. 길에 갔었는데 네네. 작년에 작업하셨는데
네네 작년 5월쯤 그때 작업했었어요. 얼마 안 됐는데 이것도 지금 그 없어질 위기에 있어가지고 되게 저는 사진을 잘 남기면은 길거리 예술은 그게 다라고 보거든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뱅크시도 그러잖아요. 네. 사진 찍어서. 그래서 저는 만족은 하지만 그래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없어진다고 해서 되게 마음이 안 좋았었던. 다시 지금 바뀌려고 하고 있대요. 이 길이 네네. 전부가요? 그래서 그림을 다 없애고 다른 길로 만든다든지. 원래 김광석이 태어나기만 이제 대구에서 태어났고 활동은 이제 서울에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김광석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여기 김광석 거리에서 진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의 운동을 조금 같이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태 있었던 것처럼 평생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지만 거기서 뭐 바꾼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힘을 쓸 수 없어서. 그래서 이거 여태까지는 스텐실로 작업을 했었던 벽화들이고 이 벽화는 그 성수동에 있는 포코라는 호텔 로비거든요. 그래서 이때 작업을 의뢰받았던 거는 예산이 별로 없다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벽화 같은 경우는 페인팅이고 디자인을 하나하나 하면서 제가 제 팀원이랑 같이 가서 그 스텐실을 오리고 뿌리고 하는데 그 원화의 그 호당 금액이 들어가요. 그래서 금액이 커지고 이래서 제가 이런 걸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포스터들을 다 콜라주에서 풀로 붙이는 작업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은 그렇게 이 벽화를 해도 이런 페이스트 벽화를 해도 금액의 차이는 없지만 그쪽에서 이제 제안을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걸로 진행을 했었던 거거든요. 새로 그렸다기보다 있었던 저의 그 작품들을 아까 그 노티스였었고 여기는 그 포스터를 계속 디벨롭하면서 나왔던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조각조각 내서 콜라주처럼 붙였던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이때의 주제는 저 드럼통에 그 이제 호텔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옷을 많이 버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거기다 버릴 거면은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걸 재활용으로 할 수 있게끔 얘네들이 캠페인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로날드 아까 제 시그니처로 쓰고 있었던 그 로날드의 손이 그 드럼통 안으로 옷을 넣고 있는 거를 그 초안으로 잡고 그 뒤를 이렇게 펼쳐 나가면서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쇄를 해서 다 재단을 한 다음에 그 풀로 벽에다가 바르면서 길거리에 하는 그 방식 그대로를 재현하면서 했었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러프하고 좀 찢어지기도 하고 구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진짜 제대로 다 살려서 작업을 했었는데 이때도 이게 코오롱에서 주최하는 호텔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뭐 관계자 사람들이나 높은 분이 와서 되게 이해를 못하고 되게 힘들어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걸 받아들이는데 되게 힘들어하는 그 느낌이 있어서 여기 막 저기 때 탄 거라든지 풀이 막 묻어서 조금 찢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뭐 닦이냐 뭐 좀 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설명을 잘 드리는데 되게 힘이 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원화를 스텐실을 잘라서 뿌리는 것보다 처음에 이 작업을 할 때는 예산이 적다고 하니까 좀 더 편하고 좀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짜서 그 기획을 했었던 거지만 사실 스텐실로 벽화를 하는 것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정도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장계를 부리다가 더 고생을 했었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 벽화에서는 제가 의뢰를 받고 합법적으로 작업을 했었던 그 내용들이었었고 지금 길거리 예술에 대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이때 사진은 낙원상가 혹시 아시나요? 그 음악 그 하는 데에다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스프레이로 다 뿌리고 아무튼 다 해놨었어요. 빨간 스프레이로 제 이름 쓰고 펜슬로 다 하고 다 삥 둘러가면서 다 칠해놨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잡히면서 CCTV에 잡힌 저의 모습이에요. 저 CCTV예요? 네, CCTV에 잡힌 신고당했네. 네, 신고 당해서 거기 대표
작가 불러서 가서 여기를 다 변상하고 복구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 근데 재밌는 거는 거기서 제가 계속 그 연락을 씹고 있다가 연락을 안 받고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계속 너무 푸시하고 막 되게 겁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해야 되겠다고 갔는데 이 사람이 겉에다 한 거는 같은 색으로 칠하면은 뭐 그만이다. 근데 안쪽에 계단 사이에 있는 벽 공간에다가 그림을 그냥 제대로 그리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그 의뢰가 다시 반대로 들어와서 그때 그거를 준비하면서 그림을 그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완전이다. 네, 그래서 그 DM으로 왔었는데 DM에서도 그러더라고. 원래 그 무작정 그냥 찾아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저한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 근데 저는 그게 그 낚는 건 줄 알고 저를 속여서 일단 얘기하러 와라. 그러면 그때 잡히는 건 줄 알고 저는 다 거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를 도와주는 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겁먹지 말고 가라.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저한테는 안 하고 작업 의뢰를 저한테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작업 얘기를 하고 저도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튼 여기서 설명을 잘 해줬어요. 낙원상가는 한 명이 그 주인으로 있는 건물이 아니라 주주들이 100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그걸 다 통합해서 벽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는 게 불가능한 건물이니까 역사도 깊고 그래서 그거는 단념하고 벽에다가 외벽에다가 작업하는 거는 단념을 하고 안쪽에다 하는 거는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낙원상가에다가 그림을 그랬었는데 그때도 제가 한참 되게 반항적이고 그림도 뭐 그런 쪽이어가지고 어떤 걸 그렸냐면은 좀 기록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낙원상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싶어서 지금 낙원상가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없고 거의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직접 가가지고 악기를 치고 막 만지고 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없어지고 했다고 들었어요.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한테도 또 전화해서 그 상황을 물어봤는데 요즘 낙원상가 안 간다. 그때 지금 생각하면 낙원상가에 더 오게끔 만드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제가 그걸 그대로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낙원상가에서 그 기타 치는 사람들이 유입이 빠지는 한쪽의 그림이랑 이쪽에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림을 제가 그랬었는데 거기서 되게 너무너무 안 좋아해가지고 거기서 아예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그림을 그리던지 그래서 그 비상구를 주제로 또 했었는데 이건 또 소방법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엑시트를 아무데나 써놓는 게 그래서 저한테 문제가 되게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못하고 결국에는 진짜 제가 포스팅도 못하고 그럴 정도로 그냥 되게 저랑은 다른 그림을 그려주면서 미안하니까 저를 불러주고 이거를 용서해줬는데 제가 그림까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은 너무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원하지 않은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그 일을 마무리했었던 기억이 그 나요. 그림은 없어요. 그 그림은 없어요. 제가 찍지도 않았고 너무 되게 제 기억에서 이거랑 다른 제가 친구랑 같이 거기 막 둘러보는 CCTV도 있어요. 그것만 남겨놓고 그때 그렸던 그림은 없습니다. 그럼 아직도 그림이 남아있나요? 낙원상가? 거기에요? 네.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제가 보기엔 최근에 갔었는데 길을 다른 방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갔을 때 되게 낙원상가를 되게 찬양하는 그런 그림으로 바뀌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이 이후로도 작업을 할 때 저한테 의뢰를 했었던 그 단체의 문제점을 들었었거든요. 그 문제점이 그 임금 체불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의뢰를 이쪽에다 벽화를 해달라고 해서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임금 체불이라 임금 체불에 대한 그림을 거기다 그렸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거를 보고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되게 멋있는 일이지만 이해 못한다고 해도 저한테 내쫓을 수는 없으니까 다신 저는 이 사람의 일을 이제 못하겠지만 아무리 물어봐도 여기에 대한 주제를 멋있는 걸 떠올릴 수 없어가지고 애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그 친구들 거길 다녔던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거를 그리려고 한다 괜찮냐 해서 이제 다음에 얘들이랑 일을 못하겠지만 하고 싶으면 해라 해서 임금체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뒤로 쭉 같이 일을 못했었던 좀 이때도 그랬었고
항상 그림을 그릴 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것도 정말 예술가의 자질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저는 일부러 반항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좀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이 사람들이 좀 진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들의 문제를 여기다가 그려놓으면 조금 더 멋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그림을 그렸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 프라이드는 남지만 일은 끊긴다는 그게 있고 근데 또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진짜 고집이 있는 아티스트로서 사람들한테 비춰지게 되면은 정말 그거에 걸맞는 작업을 맡겨주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그 좁은 그 길을 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비 맞춰가면서 하게 되면은 일은 당연히 많아지고 이것저것 하게 되지만 사실 자기 그림은 조금 그 색이 옅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반항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때로는 좀 막 불편하게도 진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양재천 다리 밑에서 작업을 했었던 건데 이때는 다행히 뭐 별 일은 없었지만 제가 티셔츠를 발매를 하면서 그걸 홍보하기 한 수단으로 바밍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제가 그 익수자라는 그 그래픽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홍보를 하면서 티셔츠를 홍보하기 위해서 도시 곳곳에다가 키를 조금 넘는 크기의 포스터를 붙이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길거리에 있는 붙여져 있는 그 그림이 이 티셔츠에 있다는 거를 좀 그런 재미를 주고 싶어가지고 작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랑 같이 협업해서 밤에 포스터를 챙기고 풀을 타서 나와서 그 여기저기에다가 풀칠을 하면서 되게 그 친구한테도 길거리 예술의 이런 그 액티브한 예술의 매력을 좀 알려주는 데 되게 도움이 돼서 그 친구도 지금도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아직도 친하게 지내면서 그 사진 작업도 많이 의뢰를 하고 있고 그런 작업입니다. 아까 그 여러 개 제가 디벨롭 했었던 작품 그 포스터 디벨롭 했었던 거에 마지막에 있었던 건데 이것도 제가 평소에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사회 이슈라든지 뭔가 공격적인 그런 것들에서 조금 벗어난 또 새로운 무기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변을 좀 활용하고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만들었던 거여서 이때도 새로운 디자인이 계속 안 나오고 있었고 더 제가 공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계속 똑같은 되게 진짜 공격적인 그림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저도 되게 힘들고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운동을 가는 그 길목에 있는 빵집이에요. 항상 지나가면은 느꼈던 게 빵 냄새가 엄청 진하게 나고 사람들도 줄 서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빵 냄새가 좋아서 그냥 했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더 메시지가 하나도 없고 그냥 이거의 주제는 그냥 내가 작업하고 있다가 빵 냄새가 좋아서 한번 맡고 있는 장면을 그린 거라서 저한테는 의미가 더해지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진짜 맛있는데. 여기 알아요? 네. 다 아시네. 저는 근데 공교롭게도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왜냐면 줄이 너무 길고 항상 없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빵이 없던데요. 사람이 없어요. 바게트 같은 건 좀 남아 있어서. 그럼 이 작품은 뭐 의뢰를 받은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냥, 여기도 그럼 저거는 그냥 간이로 된 그 나무 네네 맞아요. 벽이 아니라 저 집이 없어지면은 없어지는 그림. 네 근데 그것도 제가 조사를 했는데 이게 들어오는 데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태원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 좀 더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근데 그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렇긴 같아요. 그래서 하죠. 예, 되게 좋아해 주시는 거는 사실 저는 못 느껴요. 근데 안 좋아하는 거는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저한테 연락이 오니까 연락이 이거 와서 쉬워라.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 있는다는 것 자체가 괜찮게 보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스스로 위안을 삼을 뿐이지 이걸 진짜 보면서 저한테 이거 너무 좋다고 연락하는 사람은 진짜 드물고 이걸 보면서 예,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저거 봤었는데 친구랑 지나가면서 저기 뭐 있다 했는데 제가 빵 냄새 맡고 있는 거 너무 귀엽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갔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포인트를 그 만들려고 진짜 고민을 했었던 게
이것도 제가 직접 취한 포즈로 그렸었고 냄새를 맡고 있어야 되는 것도 포인트로 돼야 되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르면은 되게 속상할 것 같아서 이 빵 냄새도 원래는 종이로 붙이려고 했었다가 이제 그 흰색으로 스프레이로 뿌려가지고 냄새를 표현하고 그래서 그 냄새를 맡고 있다는 거를 느끼다는 건 저는 지금 저 학생한테 처음 들었어요. 그걸 제대로 전달이 됐다는 거는 저는 몰라요. 그림을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피드백이나 여기에 막 댓글을 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연락이 오면서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저는 항상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힐끔 쳐다보는지 안 쳐다보는지 그것도 사실 보이질 않잖아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이거 내가 하는 건데 어떠냐고 하는 것도 좀 웃기고 그래서 하나도 그 이거에 대한 저는 힘을 얻는 거는 되게 가뭄에 콩나듯이 얻고 뭐라 하는 것들만 있죠. 그래서 페인팅하는 캐릭터는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따오신 거예요? 이거 제가 직접 그린 건데 만화 같은데. 그 영향을 받은 거는 그 페인팅 하는 그 옛날 빈티지 그림에서 보면은 페인팅을 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멜빵을 메고 되게 그 위에 롤러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캐릭터를 따와서 그 신체를 변형한 캐릭터예요. 근데 그래피티 종류의 약간 숙명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뭔가 이상한 미움을 받는 부분이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되게 즐기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제 작품의 글을 읽고 저한테 메일로 뭐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피티는 자유인데 이걸 이렇게 하면은 책임감은 어디로 가는 거냐. 너무 맞는 말이라서 거기에 대고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었고 관심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답장을 했었는데 저는 그게 되게 그 댓글로도 뭐라 하는 사람이 간혹 있고 제가 아마 더 지금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다면 더 그런 영향이 오겠지만 사실 모르는 전화가 오면은 조금 뭐랄까 주저하기도 하고 받기도 힘들고 대부분 뭐 다른 전화긴 한데 그런 전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즐기게 되는 것부터가 그래피티의 가밍의 장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는 않고 사실 이게 한국에서 되게 포용적인 대처거든요. 벌금도 그렇게 안 세고 뭐 잡혀 들어가서 몇 년 살고 이런 게 아니니까 되게 관대한 편이에요.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데 사실 경찰에서 그 연락이 오고 제가 조서를 받고 그 조서를 꾸며서 제가 뭔가 경범죄 뭐가 이런 게 남고 이런다는 게 미술가한테는 사실 일어나지 않아도 될 문제잖아요. 근데 전국 투어 할 때는 전주에서 한번 그 아예 제대로 작정하고 추적을 해서 그 조서를 받고 그 형사랑 조서를 꾸미고 그 저한테도 뭐가 이제 집행유예가 이제 떨어지고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괜찮은 그 조치인 게 그 전에 했던 거는 저는 그 몇백 개를 그 포스터를 붙였는데 그 한 번 제가 걸린 거잖아요. 그 몇백 개에 대한 거를 제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한 개를 처리하는 거면 그 괜찮은 그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 그거 받으면서도 억울해하지 않고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되게 이 정도면은 더 해도 되겠다. 새벽에 몰래 가서 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시간이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나가서 작업을 하는데 이때는 코로나로 9시까지밖에 그 운영 안 해서 11시만 돼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거리두기 때문에 빨리 끝나는 게 저한테는 빨리 잘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참 지나가면서 구상하고 바라보면서 사이즈를 체크를 하고 그거를 사진을 정면 사이즈를 찍어서 그래픽으로 올려보면서 실제 사이즈를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서 그걸 뽑은 다음에 이것도 그 롤러로 길게는 뽑아지거든요. A0에서 그
그 841은 그대로고 118은 쭉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길게 한 3개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부터 그 스프레이로 먼저 이 그 빵 냄새를 먼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코를 거기에 맞춰서 쭉 내려가지고 옆으로 나가면서 풀칠을 해서 만든 거예요. 이때도 한 11시쯤 해서 사람들이 그 지나갈 때를 가장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하면서 가장 느꼈던 거는 그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당황하거나 이러면 더 이상하고, 진짜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처럼 하면은 아무도 뭐라 못하고 예,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이것도 밑에 강남구라고 제가 스텐실로 뿌려서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만약에 밤에 작업을 했을 때도 그 구에서 하는 뭔가 프로젝트처럼 보이게 통에다가 그 지역의 로고를 진짜 깔끔하게 그 위조 집회하듯이 넣고 해서 실제로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허락받으신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나도 직접 만들었어요. 그걸 인터넷으로 따서 스텐실로 하면은 로고를 거의 인쇄하듯이 스텐실은 나오니까 그래서 해가지고. 작업복도 밖에 미화원처럼 입고 뱅크시는 하는 편이라고 들었었어. 맞아요. 그렇게도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더 튀고 더 안 좋은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그 미국이나 영국이니까 그게 가능하고 그런 사람들이 벽에다가 작업을 많이 하니까 좀 가능한데, 수상해 보여. 예, 한국에서는 그런 걸 입고 밤에 막 작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는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하니까 예, 그래서 그 오히려 개인전에서 썼던 포스터가 있어요. 지금 현우가 만들어준 이 포스터의 원본 사진인데, 이 작업을 했을 때도 이 건물을 제가 찾아놓고 작업을 하려고 이제 새벽에 가서 이제 벽에다가 풀을 칠하고 한 면 한 면씩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그 건물 관리자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되게 당황스럽긴 했었거든요. 되게 이거 하다가 직접 여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나오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붙이고 있었는데 옆에서 계속 서서 보더라고요. 보다가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되게 넉살 좋게 그림 그리고 있는 거다, 이런 길거리 예술이 있다 하면서 제가 막 설명을 하면서 뭐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흥미를 느끼시더라고요. 잘하고. 그래서 그대로 가시고 또 만난 친구한테 저기다가 뭐 그림 그리고 있다 하면서 자랑도 하시고, 그래서 되게 수월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길거리 작업을 하다 보면은 되게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제가 작업했을 때는 되게 재밌고, 아무리 심각해도 내가 어디가 다치거나 뭐 미국처럼 막 과잉 진압을 당해서 어디가 막 부러진다던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일어난다 해도 저는 뭐 할 생각이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조장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재밌게 소비할 수 있게끔 제가 총대를 매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험한 일이나 이런 재밌는 이야기 같은 거야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한테 말을 해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도 가슴이 두근대고 걱정스럽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감내하는 거는 제가 할 테니까, 그거를 길거리에서 보는 사람들은 잠깐만이라도 보고 뭐 좋은 생각을 하든 안 좋은 생각을 하든 어떤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게 저한테는 되게 값진 경험이다 보니까, 혹시 지나가다 나중에 보더라도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길거리 예술 보면서 사실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지나고 나서 재밌는 얘기로 할 수 있지만, 진짜 작품으로만 보면 거기에도 길거리 예술가들은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래픽을 더 멋있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 밤에 거리로 나가서 작품 활동을 하는 동안 되게 그 길거리 양아치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멋있는 그림을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이 벽을 오래 보고 정말 멋있는 작품을 없었을 때보다 더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를 조금이라도 티를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 공부를 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스텐실로 벽화를 할 때도 좀 더 세상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사람들한테 더 멋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꾸 꺼져서 그런 거예요. 이거 스크린 세이브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 작업하고 그 다음에 했었던 건데 아티스트들이랑 협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동료 아티스트랑 같이 작업을 했었던 건데 이 친구도 길거리 작업을 하는 친구는 아니지만 그쪽에 관심이 너무 많고 해보고 싶고 같이 그 반응을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거기로 완전히 뛰어든다기보다 해보고 싶은 거였어요. 저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가 사는 동네에 그 한 벽이 여기서 얘도 여기다가 뭔가를 하고 싶었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도 벽을 보니까 뭔가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친구랑 같이 작업을 했었던 건데 그 친구가 쓰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게 좀 아기자기하고 되게 뭔가 되게 귀여운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가 이 포스터를 붙이고 가는 그거를 제가 항상 활용하는 그 모션을 얘 캐릭터로 바꿔서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해서 붙였었던 생각이 나요. 근데 이 친구도 작업을 하면서 되게 저보다 더 흥분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좀 침착하게 딱 하고 가야 되는데 항상 그 같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흥분하고 막 프레시 켜서 사진 찍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게 좀 당황스러워서 말리기도 하는데 이 친구도 되게 오래 머물면서 제가 이건 다 마르면 나중에 또 와서 사진을 제대로 찍자. 근데 이제 이 친구도 흥분해서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위에 올라가서 찍고 같이 찍고 막 그랬으면 그러면서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저는 현장에서 걸리지만 않으면 나중에는 어떻게든 괜찮으니까 현장만 조심하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잘 다독여가지고 갔었던 생각이 나요. 그럼 얘는 스텐실이었어요? 아니요, 이거는 포스터 가져와서 페이스팅이에요. 붙이는. 네, 이것도 디자인을 먼저 하고 벽 사이즈를 체크한 다음에 그 친구가 준 캐릭터를 제 포스터랑 합쳐서 그 길게 아까 했던 것처럼 더 길게 뽑았던 작업인데 그거를 조각 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진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티가 최대한 안 나게끔 핀트를 잘 맞춰서 이제 풀칠을 하면서 옆으로 쭉쭉쭉 밀고 올라가는 작업이에요. 도배처럼. 네, 도배. 저도 실제로 도배 업자의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그 사람들이 기술자다 보니까 그걸 되게 잘해요. 풀 타는 것도 잘 알고.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건 조금 여유로워진다면 시트지 시공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여기 일을 조금 한 6개월 정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들의 기술이 제 작업에 도움이 많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고자 돈도 벌고 그래서 거기 일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저런 거 커팅은 직접 해요? 네, 아웃라인은 직접 커팅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핀트를 맞추기 위해서 그 멀리서 보면 티가 안 나지만 이게 겹쳐 놓으면은 각자 떨어져 있는 걸 자르다 보면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일단 양 옆에 그 다듬는다고 하는데 양 옆에 그 베젤을 다 자르고 나서 붙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자르고 이제 롤로 말아서 올라가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스텐실도 손이 당연히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이것도 이거 아웃라인을 따는 거부터 해서 이걸 풀을 타고 브러쉬라든지 이런 거를 다 준비해서 가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친구도 혼자 못해서 저랑 같이 작업을 했었던 거거든요. 제가 이건 성남에 있는 다리인데 그 친구가 그 성남에서 풀을 타서 준비를 할 수 없어서 제가 그 이태원에 작업실이 있는데 그 이태원에서 작업을 해서 성남까지 가져가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풀통을 들고 집에 오고 이렇게 썼던 작업이에요. 이게 처음으로 이 아이콘을 썼던 그 작품인데 이거는 성년회 날 때 만들었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성년회 날 때 성인이 된 그 사람한테 주는 선물 중 하나로 이제 제가 만들었었던 건데 파란색 장미는 만들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꽃말이 있대. 아직 없는 꽃인데도 언젠간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블루로즈라는 작품을 만들고 그 성년회 날 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고 내 안에 색이 있지만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좀 그 이미지로서 보여주고 싶어서 그 위에 흑백 포스터를 페이스트 아까 하던 것처럼 붙이고 그거를 찢어내서 안에 그 유일무이한 파란색 장미가 보이게끔 만들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아이콘은 제가 쓸 때마다 아까도 그 제가 포스터 모아놨던 여기서도 안전제일 포스터에서도 넣었는데 이거는 그 이후로 계속 활용을 어떻게 하냐면 되게 취급에 좀 조심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라든지 그럴 때 장르를 넣기도 해요. 그래서 성년할 때 만들었던 작품이지만 조금 조심히 다뤄야 하고 그 좀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이런 오나문트처럼 거기에 장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길거리에서 활용하는 방식이 스텐실로 제가 처음 접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거기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빨리 하고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방법 중 하나예요. 스텐실 그냥 대고 뿌리고 가면 되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활용하다 보니까 종이에 관심이 많이 생기고 그 스텐실로 이 벽에다가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순수 예술도 스텐실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제가 계속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재미없으면 안 하려고 했어요. 스텐실을 자르는 게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막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게 재미없으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되게 재밌고 저한테는 되게 잘 맞았어요. 잘 맞으면 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겠다. 근데 계속 하면 할수록 지금도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할 때는 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가 디자인 해놓은 것만 믿고 스텐실을 자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흥미도 생기고 가끔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아무거나 뽑아서 자르기도 하고 좀 연습도 하고 칼도 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흥미를 되게 많이 붙인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이에 대한 애착이 생기면서 종이를 잘 다루고 싶고 종이를 잘 다루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종이의 성질도 되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종이를 좀 만지면서 붓이랑 아크릴보다 더 그 풀이랑 종이 그리고 스프레이랑 더 친한 아티스트가 돼서 좀 더 새로운 작품의 장르를 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아 그게 R은 막 쓰면 안 되고 TM은 막 써도 돼요. 왜? 뭘? R. 아 진짜. 예. R은 허가를 받아서 상표가 돼야지 쓸 수 있고 TM은 다른 거. 예, TM이랑 R은 좀 다른데 저도 그래서 이 맥도날드에는 원래는 R이 붙어 있어요. 근데 저는 R을 넣을 수는 없어요. 제가 그것까지 건드리고 싶지는 않고 TM은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트레이드마크의 줄임말인데 그거는 어디에 올라가 있지 않아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 거죠. 사실 제가 R을 쓰든 TM을 쓰든 나중에 제가 목표 중 하나지만 맥도날드에서 연락이 온다면 만약에 저를 신고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저를 상대한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은 신경도 안 쓰고 있잖아요. 제가 뭘 하든 이걸로 어떤 벽에다가 뭘 하든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론 잉글리시라고 해외 스트릿 아티스트가 근데 그 사람은 지금도 맥도날드랑 소송전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좀 부러운 거죠. 얘는 이 로날드를 활용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걔를 의식해서 블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그게 된다면은 저한테 좋은 거라고 봐요. 만약에 저한테 뭐 몇십억대 몇백억대 뭔가 소송을 건다 해도 나를 상대하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끔 만드는 게 목표 중 하나고 사실 처음에 쓴 이 로날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되게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생각이 들고 사람들도 많이 질문하는 거였어요.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걱정을 하는 거 보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나중에 일어날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알아서 책임감 있게 아니면 그걸 더 활용해서 더
멋있는 작품을 만들면 된다는 그런 저의 합리화를 통해서 계속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포트폴리오 전국 투어 왔을 때 붙였던 건데 이 건물이 아예 다 폐허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폐허고 그 저희 한 3명이서 길거리 예술가들이 가서 이제 그 안쪽을 다 저는 포스터로 도배하고 그래피티를 그리고 하면서 이 출구 쪽에다가 제가 했었던 작업이에요. 다 구조물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벽이 없던데 이미 다 봤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포스터 들고 올 거 그랬다. 원래 기회 되면은 풀 타는 것도 보여주고 포스터도 종이 재질도 보여주면서 그걸 좀 할 수 있게끔 하고 싶었는데 그때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 네. 근데 그런 공간이 있냐? 근데 그게 또 따로 세팅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실제로 포스터 이런 테이스팅을 할 때 쓰는 종인데 안 붙이고 이게 너덜너덜해서 사실 이게 A4 용지랑 똑같거든요. 네. 재질이. 그래서 두껍게 뽑으면은 벽에 붙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벽에 붙는 원리가 젖은 다음에 그게 마르면서 이 벽이랑 하나가 되는 그런 작업인데 코팅이 돼 있다던가 그러면 풀을 먹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종이가 풀을 먹을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충분히 이 풀에 젖으면 잘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풀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해외에 그 가루로 만든 풀이 있어요. 젤리같이 돼 있는데 그거는 바로 머금지 않고 조금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붙였다 해도 만약에 이렇게 붙여도 이걸 밀면서 이 핀지를 맞추고 그 위에다가 다시 풀칠을 해서 좀 뭔가 그 즉석적인 수정이 가능한 그런 풀이 있어요. 그 처음에 제가 헤라를 통해서 먼저 작업을 하게 됐거든요. 헤라가 이 연락 컨택이 닿기 전에 그 어떤 스튜디오에서 제가 일을 했었어요. 그 스튜디오에 그 화장품 그 제품 사진 찍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그 스튜디오 실장님이 저한테 되게 제 소개를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 어시스턴트로 활동을 했지만 사실은 아티스트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여기를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아티스트 소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헤라랑 일을 했었던 계기는 그거였어요. 거기서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고 알려지지 않은 그 신인 아티스트로 뭔가 새로운 거 보여주고 싶다 해가지고 거기에 해서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화장품 뷰티 쪽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알려진 게 기존의 스트릿 브랜드라기보다 코치라든지 발렌시아가라든지 이런 좀 럭셔리 브랜드에서 이렇게 찾게 되고 그런. 헤라가 시작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맞아요. 계속 연결되셨던.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매거진을 타고 거기서 이제 스트릿 아트라는 장르랑 뷰티라든지 럭셔리라든지 이런 게 어우러졌을 때 괜찮다는 거를 좀 저도 보여주는 게 목표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코치에서도 처음 저한테 연락했었던 게 이런 그 거친 그래피티 라이터가 아니라 이런 스텐실을 활용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아이코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뭔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로날드가 아까 지금 여기 돌려오고 있는 파일에도 있는데 제가 처음 먹었던 햄버거가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바로 스캔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계속 그 세뇌를 시켜야 되는 이미지가 재밌어야 하니까 익살스러운 처음 포즈에 되게 저는 그 매료가 됐었고 그걸 어떻게든 제가 내 걸로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들게 됐어요. 처음부터 계획적인 거 아니었고. 근데 저도 이 앞으로 다른 모습의 이 아이콘을 만들면서 그거를 보여주는 생각도 당연히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게 로날드를 계속 중점으로 그 디자인을 바꾸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앞으로도 계속 해야 제 계획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지 않을까.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봤을 때 일단 멋있어야 하고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문제가 튀지 않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버려진 공간이라든지 되게 낙후되어 있는 공간이라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제일 저한테는 베스트인 거죠. 그래서 이 벽이 내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보다
그림 그렸을 때 더 나을 것 같다는 제 스스로의 그 판단으로 하는 거지만 이거 내가 하는 게 더 낫겠다. 자만을 좀 섞어서 내가 그림을 그려놓는 게 여기에 더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벽을 선정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이버 앱, 그 지도 앱으로 거기를 공간에서 보면은 좋은 벽 보면 찍어서 바밍 포인트라고 찍어놓고 이제 그걸 로드뷰로 그걸 보면서 이제 벽을 다듬고 그리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약간 가죽 재질의 그건데 스텐실 스프레이. 네, 스텐실로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발렌시아 작업할 때 정말 급하게 맡겨주셨는데 이 면적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이거 총 13명이더라고요. 프라도 멤버가 13명인데 겉옷이 13개고 그리고 안에 빨간색 옷이 또 있어요. 빨간색 옷 자켓 13개, 바지 13개. 이게 그걸 이틀 안에 네, 완성해가지고 했어요. 왜냐면은 그 토요일날 줘야 되는데 제가 목요일날 컨택이 와서 그 목요일날 당일이랑 금요일날에 할 수 있겠냐. 근데 당연히 할 수 없는데 이거는 저도 엄청 팬이었고 너무 하고 싶었고 그래가지고 발렌시아가가 8시에 끝나서 제가 집에 오는 그 스케줄이었어요. 8시부터 밤새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또 발렌시아 가서 항상 한 다음에 그 다음날에 또 전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주어야 되는 날이고 금요일날 이제 발렌시아에서 퇴근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작업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고 이제 가가지고 발렌시아 시작 전에 다 입혀보고 빈 곳에다가 스프레이 다 뿌려주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그러고 나오고. 저도 되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건 알지만 더 꼼꼼하게 못하긴 했어요. 불가능한 더 잘 하기 위해서는 좀 힘들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양해를 구하고 시간상 더 제가 잘 해주고 싶었는데 좀 러프하게 나온 거를 양해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든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마음대로 다 펼쳐놓고서는 그래서 이때 작업에서 가장 포인트로 삼았던 거는 이 아이콘들은 다 그때 이게 스텐실 자르지도 못해서 발렌시아가 행사장에서 아크릴집에 전화해가지고 그 레이저 커팅을 맡겨가지고 그날 제가 받아서 바로 뿌린 거예요. 그때 아이콘이 3개 정도가 있었고 그리고 패턴이 한 4개 정도 있었어요. 그 패턴도 길거리에서 제가 봤던 패턴들 하수구의 그 패턴이라든지 철판에 그려진 패턴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그 정리해놓은 파일이 있는데 그거를 맡겨서 여기다가 적용을 처음 해봤어요. 왜냐면 거기에 있는 메시지가 길거리 저는 되게 멋있게 보고 그 패턴을 모아왔던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 패턴들은 거기 계속 있었지만 사람들은 보고 이거를 멋있다고 생각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스트릿 아티스트나 이 댄서들도 여기서 표현됐던 거는 항상 춤을 추고 있었고 오래 거기 있었지만 빛을 받은 거는 이제 이번 그 수우파 때가 거의 처음이니까 그게 길거리 예술가들의 모습이랑 너무 닮아있다 생각해서 그걸 패턴들을 벨트에다가 다 넣고 옷 곳곳에다 넣고 그렇게 해서 줬었어요. 보여드렸는데 아이콘 그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면 너무 좋을 텐데 근데 되게 그 썼던 걸 다 하나씩 조각조각 해가지고 쫙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찾아 쓰고 아니면 그걸 다시 그 그래픽을 다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클라우드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사진도 멋있는 거. 사진 이것도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 게 원래 제가 의뢰를 받았을 때 페이가를 말씀해 달라고 해서 말을 해줬는데 그 예산보다 오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를 지금 깎아줄 수 있냐? 그래서 당연히 된다. 근데 그만큼의 선물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줘도 좋을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는데 생방송을 봤을 때는 원래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전국 투어 때 지역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똑같이 추는데 생방송 때는 안무를 좀 바꿨더라고요. 멤버들이 약간 패션쇼 하듯이 나와서 앞에서 막 이렇게 돌고 모니카가 등 보여주는 시간도 그 되게 길었었고 이거를 다 멤버들이 다 한 명 한 명 다 피드랑 스토리에 올려주면서 저를 홍보해주고
그런 선물을 멋지다. 진짜 최고의 선물. 엄청 큰 선물이죠. 괜찮은데요? 저는 뭐 공연 티켓 정도 주나 했는데 아, 이렇게 해서 홍보. 보여주니까 되게 어, 언제 깨달았냐면은 이거를 보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짤로 올리고 유튜브에 막 다른 공연 영상도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 데스페라도 공연 그 음악이 그걸 깔렸었는데 그 음악 때는 이런 게 나오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너무 감사했죠. 근데 안심을 시켜주자면은 사실 경찰들도 그 다른 더 중요한 일을 맡고 싶어 하지 아. 이런 그 사실 재밌게 표현하자면은 잡범이거든요. 경범죄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게 그냥 모른 체 하고 싶어 하고 경찰도 실제로 보면은 그냥 문 열고 뭐 하냐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하고 넘어가고 싶어 하지 이거를 뭐 입건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왜냐면 안 그래도 다른 일이 많은데 이것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아 해서 조금 이걸 제가 그 조장하긴 좀 그렇지만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문화재라든지 막 이런 데에다가는 절대 그거는 진짜 멋이 없는 활동이에요. 되게 맞아요. 대담하고 막 깡이 있고 막 이르기 아니라 그거는 정말 멋이 없는 역사를 해치는 활동이기 때문에 뭐 허름한 벽이라든지 그런 QR 찍으면은 인스타가 나와요.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돼. 네, 이게 저도 이것도 있고. 그 리스크를 많이 걸고 하는 거지만 이거를 최근에도 DM으로 질문이 왔어요. 여기다가 이런 정보를 넣는 게 길거리 예술을 할 때 리스크를 수반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맞는 말이긴 해요. 다른 사람들도 이름이나 자기 정보는 안 넣고 이미지만 보여주는데 저는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만약에 연락이 왔을 때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좋다고 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지 이거를 뭐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없거든요. 근데 이걸로 제가 잡힌다고 해도 이걸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고 고맙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감수를 할 자신이 있어서 넣기 시작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전부터 계속 썼거든요. 인스타 아이콘이랑 더진이 쓰고 이제는 QR로 쓰고 뭐라 리스크가 와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렸던 거거든요. 얼굴이 두 개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린 건데 일단은 처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순수하게 태어나서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성경에 대한 종교는 없지만 그거를 대표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과를 훔치는 장면이어서 그래서 어릴 때 정말 저도 좋은 행동을 하면서 자랐다고 하기에는 정말 많은 잘못된 일도 하고 삐뚤어진 길도 걷고 나쁜 짓도 하면서 이런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지나고 저도 저를 해치는 행동들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 과정이 제가 지금까지는 이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 전까지는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은 상태고 그 뒤로 제가 군대에서 많은 생각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속 안에서 많은 방향으로 갈라지면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그림이에요. 저 화살표는 막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막 고민하는. 네.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사실 그 양분하러 갈려서 보면 정치적인 얘기도 그렇고 그거를 다 떠나서 위아래로 앞으로 뒤로 계속 엄청 많은 방향으로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잖아요. 표현이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저도 그런 시기를 겪고 나서 지금은 뭔가 계속 그 방황 속에 있고 싶지 않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너무 내리고 싶어서 고민을 했었던 시간을 지나서 지금 제가 뭔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도 사실 진행형인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설명하기에는 아직 모자라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게 좋다라는 거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도전했을 때 후회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 왜냐면 이게 만약에 후회를 하더라도 이게 아니라는 거 발견하는 것도 너무 좋은 그 경험이거든요. 왜냐면 하나하나 지워가는 거다 보니까 안 해보고 미래를 갖기보다는 한 다음에 아니면 그걸 지우고 그 남는 거를 찾아 나가는 그런 활동. 그래서 길거리도 다 사람들이 나와서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고 이게 정말 뭐 무섭다든지 아니면 재미없다든지 힘들다든지 그러면 안 해도 되니까 한 번씩 경험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극복을 조정하는 것 같은 되게 기분이 그런데 저는 해봤으면 좋겠어요.